주택 경기가 말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있죠. 이제는 새로운 신조어 제가 만든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 자, 여러분들 금리가 오를 때는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된다. 모든 것이 다 말살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급매, 초급 매물도 넘쳐난다. 초급 매물도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수 심리가 또 역대 최저라고 지금 나오는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매, 그냥 금매도 아니에요. 초급 매물입니다. 이거 누가 던지고 싶습니까? 지금 한겨울에 여러분들 얼마나 더워요? 춥습니까?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10도.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이 겨울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지금 여관살이 해야 됩니다. 월세살이를 해야 돼요. 달새방에. 누가 이거를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이유는 하나죠. why? 무엇이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버틸 수가 없습니까? 버틸 수 없다. 무엇을? 금리를, 이자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한겨울에 집을 팔아서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고 싶겠냐 이거죠. 여관방살이를 애들 데리고 살고 싶겠냐 이겁니다. 월세살이를 누가 지금 하고 싶게 이거죠. 아무도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틸 수가. 무엇에 버틸 수가 없습니까? 금리에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죠?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서울, 부산 오늘도 신고가 칩니다. 여러분들이 신고가 치는 아파트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신고가 쳐요. 이 아파트들 어떤 아파트들이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죠. 위치가 좋고 지금 특히 희소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 몇십억, 수십억 하는 아파트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버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지금 길거리 텐트 치고 살 이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수급 지수 보시면은 아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지금 아파트를 삽니까? 왜 금리를 올렸습니까? 이유가 없죠.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의 금리죠. 미국의 금리. 자, 지금 투자의 시대가 넘어와서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 때문에 지금 이거 이유가 핑계도 희한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핑계가 뭡니까? 물가, 그 다음에 환율. 그러니까 핑계예요, 핑계. 투자의 시대와 들어오고 나서 1980년대 이후 투자의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자본이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자본이동이. 자, 이것이 금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금리가 아니에요. 자본이동은요,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한 대가가 내가 보장이 된다고 싶으면 옮겨가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도. 자, 자본이동의 개념은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누가 금리 0.5%, 1% 돈 없다고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자본이동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이동의 시대가 우리 자꾸 이 쌍팔년도 우리가 지금 아주 지금 1929년도입니까? 1920년대 케인즈 시대 때 대공황 때 그때 지금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 한국은행에서 자꾸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연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이동 자체가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한 담보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IMF 때 우리가 금리 2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2,000원까지 갔습니다.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5.25%까지 올렸는데도 환율 1,600원 넘어갔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그래서 이 모든 피해는 이렇게 오판 내린 모든 피해는 서민들이 우리가 피를 보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망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오늘 기사예요. 얼마 전에 기사가 지금 나온 게 뭡니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기준금리 3.5% 이런 소리 합니다. 이거 망언이죠. 이 무슨 이런 지랄을 합니까? 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연착륙입니까? 연착륙. 이게 뭡니까? 이 경착륙이죠. 경착륙. 비행기는 어떻게 착륙을 해야 됩니까? 네, 연착륙 서서히 이렇게 착륙해야 되죠. 소프트 랜딩. 이거는 뭡니까? 하드 랜딩이죠. 하드 랜딩. 경착륙이죠. 이거는 연착륙이고. 경착륙이 되면 모든 피해를 누가 입죠? 이 서민들이 피를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망언을 계속 쏟아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80%는 무엇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건설. 네, 건설 경기. 이 건설 경기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이거나 특히 저소득층은 굉장히 건설 경기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대한민국의 80% 사람들은 건설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현금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건설 경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를 장난으로 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둔촌주공은 가격 메리트가 없죠. 가격 경쟁력이 없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줍줍이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이순희도 이제 청약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이다? 이 금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위구역도 마찬가지고 자이죠. 자, 이게 만병통치약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물량 앞에는 우리가 장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엇이다? 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금리 앞에는. 차라리 둔촌주공이 9억 이하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 되겠지만 그것도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측면에서는 공사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악재가 많았죠. 네, 모든 문제는 지금 이제 금리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4개 타입이 순위 내에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9, 49, 84 타입 두 개네요. 이 논란의 이 타입이고. 이거 보시면 이 9억 밑으로 만약에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2% 정도였다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기준금리 측면에서 완판이 됐겠죠. 금리가 2%만 해도 12억 이내였으면 완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금 부자들은 우리가 다른 세상입니다. 현금 부자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지금 서서히 입지를 준비합니다. 입질. 네, 입지를 이제 서서히 준비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죠. 금리를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 폭락시키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자, 여러분들 지금 영원히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리의 정점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뭡니까? 이거를 다 알죠. 이제 좀 있으면 금리가 내릴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죠. 그런데 버티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우리 부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어떤 이제 부를 쟁취할 수 있는, 부를 더 키울 수 있는 찬스가 될 겁니다. 그들한테는. 일반적인 서민들에는 지금 집을 팔고 길거리 텐트 쳐야 되는 여관방 이런 게 돌아다녀야 되는, 네, 이렇게 월세살이 여관방을 전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내몰리게 되는데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지도 펴놓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고 있어요. 보물찾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보셨던 지금은 2030 서울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플랜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는데 이제 고도제한입니다. 35층 누를 해제한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이는데 또 여기서 있는 돈 급한 사람들은 또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시세 이하에, 네, 이렇게 극급매, 초극급매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것들을 현금 부자들은 또 가져간다. 결국에는 항상 이 논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논리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이 바닥에서 팔고 싶겠냐 이겁니다. 서민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어요, 꼭. 네, 버티질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자, 이것을 누가 줍줍을 하냐? 이게 바로 줍줍입니다. 여러분들 뭐 미계약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돼서 줍줍하는 게 그 줍줍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줍줍입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줍줍이죠. 규제는 규제대로 다 풀고 금리는 금리대로 다 올려가지고 네, 현금 부자들의 잔치상을 만든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이런 최소한의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아무 책임도 없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지랄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제 역사가 나중에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서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이 한겨울에 길거리 텐트치게 초급매로 던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